네,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 분들께 질문 기회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여기 스트레이트 타임스 웬디 레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웬디 테오입니다. 이번 주말에 Okay, I need to ask my question in English instead, I'm sorry. But over the weekend, there was a lot of protests about the local elections. And I know President Lee has already said something about looking into the ballot paper issue. But with the situation like that, are you thinking of doing something more about the situation?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지의 테오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님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거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뭐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해외 언론인의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제일 뒤에 계신 RFI 첼리오 피오레티 기자님, 제일 뒤에 계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첼리오 피오레티 기자입니다. I will ask my question in English. Over the couple of weeks before, you mentioned a couple of times your position on Israel, but we feel there's more to that. So I would like to ask you, what's your personal, honest opinion about Israel, its government, and its action in the Middle East? Thank you. 예,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RFI의 피오레티 기자입니다. 지난 수주간 대통령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왠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피격 문제도 있어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세계 경찰도 아니고 이거 세계 모든 문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제코가 석자라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지금 많이 심각하고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이거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군의 좀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그냥 제가 민간인 같으면 한번 뭐라고 하겠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죠. 공해상에서 납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자기들이 통제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 그로부터 200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란 추정이죠. 이건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역에서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게 묘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된 거는 이란산으로 확인되는 비행 물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로부터 배가 피격을 당했다. 우리 배가. 근데 또 이란은 부인해요. 그런 일 없다고.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았는 건지. 근데 그것도 보통 미사일이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요.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 이게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중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시 국내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SBS 강청환 기자님. 네,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마침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그 숫자로 따지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에 완승을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 국정기조에 어떤 변화라는 게 뭐 줄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똑같은 당인데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그 권한을 가진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면 그 권한을 갖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돼요. 그게 커요, 비중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비전을 제시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 속에서 그게 그거 진짜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큰 들판에 성 같은 거죠. 성.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 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 당이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되죠. 그게 크죠.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막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반말에 막 모욕적으로 막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집권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죠.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겼냐 졌냐 그건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그럼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난 정말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비 안 오는 건 주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엘니뇨 때문이지. 꾸디겐데 때문에 내 때문이냐.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하늘이죠.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집단 지성으로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50만에 이르는 저 엄청난 군사 무력을 동원한 그 현실 권력의 진입 쿠데타를 어쨌든 사람들이 그 눈빛과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고 소위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난장판을 쳐도 결국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우리 국민들 덕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권력자 몇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자질, 그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기우제든지 뭐든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야지. 야, 이거 끝나면, 제사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선거는 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 개의 눈과
길을 가지고 5천만 개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버리게 하겠어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다 버리고 정말 단 한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정성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오히려 그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내신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폴리뉴스 김민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망가지고요. 한 표 차이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이기겠다고 하고 한 표 차이로 지면 다 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런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일의적인 규정을 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득표하고 시장 합계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또 시의원 합계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거를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줄투표 있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죠. 뭐 그건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